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예비 당선자 됐죠. 제 예상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 예전 영상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런 영상을 한번 찍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후보의 이제 부동산 공약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예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이제 예비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종부세랑 재산세를 이제 단일화시키겠다, 합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종부세는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2004년도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집값 안정화의 취지로 상위 1%의 부자들한테 걷는 세금으로 이제 신설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좀 강화시켰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였죠. 근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집값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예,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 종부세만큼 이게 또 세입자한테 전가가 돼서 임차인들이 전세나 월세가 좀 폭등하는 그런 구조를 좀 낳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값 안정화의 취지로 만들었지만 집값을 오히려 폭등시켰던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재산세를 통해서 그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 상위 1%의 그 부자들한테 더 종부세를 매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중 과세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자체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내는 세금 구조예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서 더 징벌적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특히나 그 노령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로 몇 천만 원을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종부세 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삶이 좀 빈곤하게 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깔고 앉은 집인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없으시면은 굉장히 좀 궁핍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과감히 이제 엄세거나 종부세를 엄세거나 아니면 이게 합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 올바른 정책으로 저는 평가가 됩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집값 안정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오히려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들한테 더 불평등한 그런 제도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부동산 공약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조정지역 내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조정지역 그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양도세 중과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2주택은 50%, 3주택은 60% 이제 양도세 중과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도 양도세 중과를 하니까 집값이 오히려 오른 경향도 있고 또 이제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그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풍선 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양도 차익이 많이 나서 지금 양도세를 내면 1억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2억을 내야 되고 3억을 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죠.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사람들의 그 심리가 어떠냐면 전보다 세금을 더 내는 거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집을 안 팔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면 공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락인 효과라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 양도세 중과는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그런 정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연속으로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당시에 그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분들이 똑같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고 오히려 집값이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를 실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넌센스한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됐고 결론적으로 집값이 많이 폭등한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양도세 중과를 2년을 유예할 게 아니라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애야 되는데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2년간 유예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그 현행 조정적 내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것이 사실 비조정적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비조정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 지역이 이제 없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양도세 중과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 지역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부동산 공약에는 없지만 양도세 중과가 해당이 되는 조정 지역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동산 공약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대출 규제 해제인데요. 지금 현행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신용이 좋고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대출이 안 나와서 내 집은 마련을 못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금 부자들이나 현금 부자들의 자녀들만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현금이 많은 부자들의 자녀들만 강남에 집을 사는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신용이 좋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내 집 마련 시 LTV 80% 늘린다는 공약도 좀 눈에 띄는데, LTV 80%라는 얘기는 만약 5억짜리 집을 사면 4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4억이 전부 나오는 건 아니고 소득에 대비해서 DSR을 보고 소득에 대비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대출이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내 집 마련은 좀 손쉽게 대출로 할 수 있게 손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출 관련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은 게, 최근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저신용자들한테는 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고신용자들에게는 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덜 해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으려고 했었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게, 그렇게 따지면 누가 열심히 돈을 갖고 신용을 쌓으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이게 외국인 투자한테도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오히려 저신용자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고 금리를 낮춰주고 고신용자들한테는 금리를 높여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겠죠. 근데 만약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됐으면 외국인들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신용자들한테는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을 내놔야 되고,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금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또 은행의 차원에서도, 그게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정반대의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오히려 경제 발전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내놓으려고 했던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취득세 관련해서도 좀 대책이 나온 게, 지금 현행 취득세가 2주택, 그러니까 조정적 내 2주택 같은 경우 8%, 3주택 같은 경우 12%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면 10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만 원 이상의 대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당히 과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정상화가 될 것 같고, 특히 내 집 마련, 첫집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1% 단위세율로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공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내 집 마련이 LTV 80%까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취득세도 1%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겠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하시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집은 전세로 사는 것보다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무주택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또 공약에서는 없었고 최근에 얼려 나온 게, 임대차 3법도 좀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어떻게 됐죠? 전세값이나 월세값이 많이 폭등했었거든요. 왜냐면 5%밖에 못 올리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5%밖에 못 올리니까 그 안에 집값을 다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기 전부터 전세값, 월세값이 많이 폭등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임대차 3법을 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그런 다툼도 좀 줄어들 거고, 그리고 그런 이제 다툼으로 인한 행정력도 좀 낭비가 좀 덜 할 거고,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이제 정상화되면은 조금 더 전세 시장도 오히려 안정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핵심 지역에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정책에 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35층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더 초고층 아파트들도 더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좀 더 간소화돼서
조금 더 수월하게 민간에서 개발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집값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조정지역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오히려 또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승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돼서 부동산 정책이 좀 정상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집값 전망에 대해서 집값이 앞으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만 너무 보셔서 여러분 투자 결정을 하실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지역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아파트 개수라든가 또 세금 부분적인 부분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혹은 살고 싶은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인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고민하셔가지고 투자 결정 혹은 실거주 할 내 집 마련을 결정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지, 단순히 뭐 집값이 폭락할 거니까 집을 사지 말고 또 집값이 오를 거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원래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롭기 때문에 한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전체 흐름을 보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에 각각 맞는 포지션별로 투자 결정 혹은 내 집 마련 결정을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